네, 어제 열린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 중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서 위중한 상태다 이런 얘기도 오늘 전해져 왔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걱정스러운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베트남 출장 가신 상황에서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그 일찍 귀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전해 들으셨습니까? 심정지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원래 조금 회복되신 듯 하다가 또 최근 들어보니까 다시 또 안 좋아지신 것으로 예. 그렇게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쾌유를 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예. 베트남에서 정부에서도 관련 관계자분들 급파를 하고 당에서도 급파를 해서 해당 소식들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스텐트 시술까지 현지 병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좀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바로 베트남으로 갔네요. 그렇죠. 어쨌든 출발을 하시기 전부터 건강이 좀 좋지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보니까 지금 52년생이세요. 네네. 그러면 70대 중반이고 요즘 70대 중반이면은 아직 이렇게 좀 건강할 나이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예. 좀 많이 아쉽다 생각합니다. 네.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는 교육부 장관을 하셨고 나중에 총리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말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 사람이 원래는 이해찬 총리의 최측근이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쌍방울로부터 매달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같은 것들도 있었고 예. 조금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평통 부의장이 되시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도 그동안에 뭐 과오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현지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고 오늘 새벽 1시쯤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주요 장면 잠시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날짜도 어겨서 제출했지만 60%밖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더더욱 후보자의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때 이해훈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크게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있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보좌관에게 큰 소리 지르면서 갑질한 의혹이 있다. 해명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 청문회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협의됐던 청문회조차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파행으로 이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문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앞에서 소명을 하도록 하고 검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예. 국민의힘 측에서 그 책무를 유기하고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다가 뒤늦게라도 다시 청문회를 열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어제 본 청문회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에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예. 어제 속 시원한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 청약이라든지 위장 미혼이라고 하죠. 그러게요.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성, 도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기대에 맞추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었다 생각하고요. 예. 그나마 제가 조금 눈여겨서 의미 있었다고 본 부분은 그래도 청문회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개인사나 가정사를 털어서
망신 주고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네. 어쨌든 공직 후보자로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가치관 이런 거를 검증하는 자리가 원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제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았을 때 그래도 본인이 12.3 내란에 대해서 과거에 동조했던 그런 언행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어쨌든 보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진정성은 국민들이나 인사권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기조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해운 후보자가 계속적으로 재정 건전성, 감세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유지해왔던 분인데 네. 지난 정권에서 어쨌든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재정 건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수 결손이 크게 나고 또 그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재정 파탄을 보면서 본인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 재정도 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향후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될 것인가,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 인사권자나 국민들께 유의미한 답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한 2024년부터인가 정치를 그만둘 생각까지도 했다 이렇게까지 네. 뭐 얘기한 걸 들었는데 어제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보았을 때 김민석 시즌 2다 이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도 청문회 후보자였던 시절에는 뭐 청문회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저 시간을 때우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총리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도 그런 형태로 어쨌든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여야가 함께하는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방점을 둔다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조금 아까 박지국께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파행을 시켰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열리기로 했었던 청문회 직전에 15일 오후 5시까지 충분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가 기일을 변경하도록 이미가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야당에서 보았을 때는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에도 강행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청문회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지못해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지금 저희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파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입시, 병역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트리플 크라운인 거죠. 지금 병역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부동산과 입시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병역 사건은 지금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청문회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가운데 여당 측에서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것도 뭐 문제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면 임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청와대 전례는 입장에서 많이 있었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결정하는데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그러면 임명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생각이? 채택 여부도 사실 지금 알 수가 없고 예. 그 내용도 부적격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아니면 후보자로부터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채택 결과는 사실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예. 사실 이번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심지어 실정법 위반 사항들도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내용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히 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라고 해서 더 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오히려 지적하더라고요. 굉장히 예. 더 엄정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댔고요. 그 사실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뭐 5번이나 공천을 하고 3선 중진을 했던 의원이시기 때문에 더더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워서 침뱉기를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의원들 측에서 검증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청문 절차에 임했던 것 같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겠죠. 여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 예. 국민적인 신뢰, 그리고 만약에 임명되었을 경우에 국민들이나 청년 세대나 느끼게 될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이고 네. 그렇지만 또 당초에 조금 추진하시고자 했던 원래 목적인 탕평이라든지 실용 인사라는 인사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 기조를 처음부터 꺾고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중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저울질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 여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인가요? 그 여당이어도 어떻게 옹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던데 청문회 중간에 네. 임명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26일 날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예. 주말 동안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잦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여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모습이 조금 책임감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처음에 지명을 했을 때는 다들 놀란 게 아니 국민의힘 쪽 인사인데 그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비리 같은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본인 지지층에게도 왜 이해운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아까 박재국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어제 본인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수정하게 된 계기 이런 이야기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 부동산도 35억 원의 어쨌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거의 100억에 가깝다고 생각을 그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아들이 국위선양 전향이라는 걸로 들어갔다는 것, 이게 국민들은 그런 전형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 아들도 뭐 다자녀 전형으로 아버지가 교수로 근무하는 굉장히 좋은 사립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 같은 것이 좀 지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조민 씨의 예를 보았을 때는 학교의 입학 취소 같은 것들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내부의 조사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건은 앞으로도 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이것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한 반년 정도 되었고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받고 계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정권이 교체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럼 아직까지 그냥 물음표인 건가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저는 강행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거취 문제는 결정하지 못했다. 네, 한번 청문회를 보자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명 기회 좀 들어보자 그때도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예. 이해운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갑질론단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지금은 뭐 강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사실 세간의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주변 분들에게 듣기로는 그것이 이제 리더십 스타일에서 이제 경청하는 리더십의 유형이고 예. 마지막까지 본인의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토론을 시켜서 마지막에 모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의 결단을 내리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누구 이야기 들어봅시다. 소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명 들어봅시다. 예. 이런 자잘한 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정보가 유통되게 하고 집단지성이 활용되게 하는 그 절차 일환인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뜻인가 하고 미리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풀이 누워버리는 것처럼 네. 대통령의 의중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 예. 기본적으로 청문 절차는 거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은 원론적인 말이지 예. 그것을 가지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그 의중으로 있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5천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이 있었는데 그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내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복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또는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같이 그 정치적 DNA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조국 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DNA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최근에 발생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가치를 일단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의총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럼 어떤 상황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최종 합당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이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의총이나 당무위원회 등을 열어서 26일 정도에 아마 답을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제 합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토론 그리고 당원들의 투표가 돼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전당대회나 그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절차만 하더라도 한두 달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잡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은 아닙니다. 아직은 예. 그것에 대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최고위원회나 당원들이 제안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당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고 예. 당대표께서는 이제 해명을 하셨죠. 본인은 이제 사과할 각오를 가지고 전격 제안을 했다.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것이 성격상 상대 당이 있는 것이고 그 상대 당과의 교섭을 하는 과정을 네. 일일이 다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터져 나올 텐데 예. 그러면은 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당 제안은 바텀업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본인은 맞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예. 나의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민심의 의견을 향후에 듣고 책임지겠다. 예. 이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의석수는 거의 180석 정도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의 이 합당 제안, 조국 대표의 지금 그 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80석이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같은 것들은 통과할 수 있는 이 숫자이기 때문에 예. 뭐 10몇 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5천으로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날 갑자기 오전에 당대표가 최고위 위원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이런 깜짝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1인 1표제에 대한 논란들도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최고위라든지 당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지금 청와대와의 교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에게는 그 전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이슈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서 강득구 의원이 우려를 표명을 했을 때 네. 이것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 기자들과의 이야기 중에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이 정도도 지금 정청래 대표의 체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여러모로 어쨌든 당정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현 대변인은 이후에 사과는 했죠. 예,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이 지금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성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충북에서 있는 최고위원회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그 급작스런 합당 제안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강덕구 의원님 사이에 해당형이 운운했던 것은 네네. 이 합당 제한 건과는 전혀 다른 건입니다. 그걸 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저도 했던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국 대표께서는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소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해서 그 결과를 당원께 보고 드리겠다라는 것으로 당대표의 역할을 딱 규정하셨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당원 주권주의 정당에서의 이제 당대표의 멘트를 해주신 거고 네. 정청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비난받더라도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동안에 당원 주권주의를 그만큼 외쳐오신 만큼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당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의 표현이었던 것이고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세 분의 최고위원분들도 뭐 네.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 당장 뭐 크게 분란을 이렇게 당내에서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조금 더 수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의제를 제기하신 거고 예. 향후에 지도부 최고위원단위 지도부에서 당원 당규에 따른 당원 토론과 예. 당원 투표 이런 수기 절차를 거쳐서 질서 있게 합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총의가 모아지고 있고요. 예. 제가 조국 혁신당의 뭐 입장을 사실 예단할 일은 아니지만 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조국 혁신당의 DNA를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조국 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별도 당으로 존재했을 때 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합당했을 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예. 여러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토론과 수기 절차는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된 상황에서 발표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정청래 당대표께서 청와대와는 늘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것을 무슨 당무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받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차피 사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예. 혈액형이 사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네. AA형이냐 AO형이냐 이 정도 차이지 사실은 같은 A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굳이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를 거치면 예. 결국은 당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곳에 당력을 낭비하는 것이 맞느냐. 예. 어차피 윤석열 정권 조기 타도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같이 했던 예. 정당이라면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생각을 표명하신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예.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원 투표는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결국에 당원상 무조건 하게 되어 해야 있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넘어갈까요? 조금 아까 AA형과 AO형에 네네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AA형은 친문 친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AO는 친명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예.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마음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병기 의원의 빈자리를 강득구 의원이 채우기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연락은 받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협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아까 1인 1표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굉장히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친명 세력보다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었던 친문 친노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공천될 가능성도 있겠다. 앞으로 예.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합니다. 혈액형 얘기 나와서 저도 혈액형 얘기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예, 짧게 하고 갈까요? 예. AA형, AO형 얘기 나와서 요새는 혈액형보다 MBTI 많이 예. 이제 진보 보수 좌우 스펙트럼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구석으로 가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A5형으로서 이렇게 중원을 자꾸 장악을 하고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왼쪽에서 별도 정당으로 존재하면서 네. 뭐 사회권 강화라든지 토지 공개념 이런 진보적인 의제들을 앞세우고 이끌어가고 이런 역할이 별도 정당으로서 더 큰 것이냐 예. 아니고 합쳐지면 이제 너무 정책적으로 이게
진보적인 의제까지 우리가 포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의 지점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은 MBTI 물어보는데 정치권은 아직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갤럽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됐어요. 근데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2%포인트 올라서 43%, 국민의힘 2%포인트 떨어져서 22%가 나왔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일간의 단식을 했고 쌍특검 뭐 관철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그만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면 변경 정도로는 될 것이 아니다. 네. 더 큰 쇄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스타트는 저는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뒤에 업고 당선이 됐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가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윤호개인 세력과 계속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지방선거까지 가지 못하고 장동혁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단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의 결집도는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상치 못했던 것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셨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왔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수가 결집하는 그 계기는 분명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게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단식도 끝났고 건강이 회복이 된다면 예. 앞으로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본인이 지금까지 보였던 퍼포먼스만으로도 이미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이름만 바꿔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실제로 앞으로의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예. 저희 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당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의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도 당명 바꾸는 데 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그 좁혀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 갤럽은 21%포인트 민주당이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의 실책이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 저희가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었죠.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 쇼다 이렇게 저희가 성격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그 결론을 검증해주고 증명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제1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굉장히 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중도층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는 충분히 소구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민생 경제에 관련된 입법 법안들이 필리버스터로 막혀 있고 국민의힘 본인들이 낸 법안조차 자기가 반대 토론하면서 막 통과를 막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퍼포먼스를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일을 하도록 해라라는 명령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